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네,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저도 이동 중인데 잠깐 차를 멈춰 세우고 어, 카메라를 좀 열었습니다. 일단 이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면서 제가 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께 분석 의견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일단 전쟁이 부디 하루빨리 뭐 한시도 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제발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먼저 담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이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께 즉시 분석 의견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산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고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같이 동반되는 지금의 이 전쟁 상황은 위험, 우리가 지각하는 위험을 더 강하게 지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자본시장 내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위험을 더 많이 지각하면 할수록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된 파급 영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야기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만든다는 것은 위험자산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적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돈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금이나 그 밖의 안전자산으로 이동케 만든다. 이게 첫 번째 이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정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실물 경제적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중동 전쟁의 특성상 실물 경제적으로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는, 저의 의견은 이제 이게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늘상 그랬듯이 지정학적 어떤 우위, 파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는 작전을 세우거나, 그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나 해운을 납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무력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뭐 글로벌 물동량의 약 35%가량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물류비를 상승시키게 만들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운선을 운영한다, 해운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물동량의 상당한 비중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가 없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동선을 찾아서 해운이 이용될 수밖에 없겠죠. 혹은 이 해상 물동량을 의 운임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상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류비 상승을 만든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관점에서 이게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적 충격과 파급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시경제적 파급 영향, 또 많은 분들이 이러다 대공황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질의들을 하고 계신데, 이 전쟁이,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확전되면 확전될수록 대공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못 받기보다는 이 전쟁이 격화되고 확전돼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뭐 세계대전 형식으로
더 전개된다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 이 중동 전쟁은 특히나 산유국들이 참전하는 전쟁의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 상승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시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의 국제 유가는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그렇게 전망하고 있던 터에 나름의 변수가 등장한 것이고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을 초래할까? 일단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 상승인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정말 국제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까? 그렇게 전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 국면이 경기가 어렵고 원유 수요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전쟁이 확전됨에 따라서 원유 공급의 차질이 있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를 촉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자리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7, 80%가 원유라고 한다면, 또 우리 주변을 둘러싼 7, 80%가 또 다시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촬영 중에 있어서요. 예. 제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들여다보느라고 제가 좀 촬영에 좀 방해가 되네요. 자, 어쨌든 또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중이었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둘러싼 7, 80%가 원유라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7, 80%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7, 80%가 원유다. 그러면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그렇고 제가 이곳을 이동하고 있는 동선의 아스팔트도 다 원유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사료를 줘야 되는데 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비료도 다 원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원유로 구성된다. 여러분이 대관에 계시다면 역시 원유로 만들어진 각종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상상해 보면, 그럼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역사적으로도 지난 22년에 있었던 초인플레이션, 22년 7월에 6월 물가 상승률을 확인했고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은 9.1%로 사실상 41년 만에 초고물가를 기록했었던 거죠. 그게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것이고, 그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또 어떤 일을 단행합니까? 중앙은행은,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폭을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했었죠.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시간을 돌이켜서 그로부터 41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그 오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시 폴 볼커의 시대 기억하시죠? 21%의 기준금리로까지 인상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은 또 추가적으로 시간을 기준금리 인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기준금리 인상의 시대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인플레이션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릴 수도 있다. 우리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2022년의 경제처럼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격화되고 확전되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러우 전쟁 당시 22년 초에 러우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초인플레이션이 야기됐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디 확전되거나 격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미국이 어제 이란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면 더 엄중 대응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란이 보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격화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중동 국가가 참전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는 더 후퇴하죠. 일단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신사업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는 설비 투자를 단행하거나 혹은 생산량을 늘리는 가동률을 늘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후퇴시키고 수요를 둔화시킵니다. 수요를 둔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둔화되는 폭보다 원유 공급량이 더 줄어든다면 국제 유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는 더 생각했던 것보다 저성장 고착화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더 깊은 저성장으로 몰고 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야기하고 경기는 더 후퇴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의 경제도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제 주체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더 후퇴한다. 수출할 수출처가 없어진다. 또 물동량이 제약이 걸리는 일이 있어서 물류비는 또 올라간다. 지금 전쟁이 있기 전의 이 상황이 그렇게 혹독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더 불거진다면 경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함께 맞물리는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 중앙은행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까? 물가, 너무나 높은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왔던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숙제가 있다면 물가부터 잡고 가자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죠. 물가 안정을 초점을 두고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 그 다음 물가가 안정되면 경기를 좀 회복시키자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했던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바로 그 긴축적 통화정책이었죠. 그게 다시 한번 복붙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또 제발 이 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제가 어쨌든 우리 35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책임감 있게 이 경제 현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동하는 중에 잠깐 차를 세우고 분석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지금의 중동 불안 이게 나의 어떤 정서적 또 감정적 정신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가정하신다면 그것이 또 그 불안 추가적인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분석적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자료와
근거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 이 전쟁이 확전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한 4가지 시나리오, 4가지 부문에 있어서 나타날 파급 영향 이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부디 우리 다 같이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좀 마무리돼서 좀 웃으면서 여러분께 분석 의견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세 전쟁인데요. 이런 전쟁이 격화되면 상대적으로 관세 전쟁은 완화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쟁이 격화된 양상에서 미중 간의 경제 전쟁 혹은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전쟁을 지속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은 완화되고 이 중동 전쟁이라는 말 그대로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평안히 마무리하시고 그 밖에 다른 분석적 의견 또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